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오늘은 중경서 조문 11회 개지가 부자탕 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경서 조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은 조문이 있고, 어떤 것은 반드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은 생각을 요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조문이에요. 예.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의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에 학교 다닐 때서부터도 이 조문이 왜 중요한지도 몰랐지만, 처음에 이제 가금의 주의서를 보고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조문에 대해서. 아무리 주석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과 다른 차원의 의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자, 우리가 이 조문을 보면은 발안한대. 의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먼저 수루부지라고 하는 참으로 독특한 용어를 중경서에는 썼어요. 자, 수루부지가 이게 병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병증은 오풍,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식. 이것이 바로 병증이죠. 땀을 비오듯이 흘렸다. 이거거든요. 땀을 비오듯이 흘림으로써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루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다룰 때는 수루부지하고가 아니라 수루부지로 해서 수루부지하야 이렇게 해서 토를 붙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땀을 비오듯이 흘렸더니 그 사람은 오풍하고 소변이 난하다. 벌써 우리 몸에서 표의에 해당되는 증상이 아닌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변을 잘 못 봐요. 네. 특이한 증상이죠. 사지가 미급하고 난이구신. 자, 사지가 다소 뻣뻣하고 굴신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지탕에서 부자를 더한 것을 사용한다. 가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자를 가한다는 거는. 계지탕으로 치료했는데 낫지가 않았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앞서서도 예를 들어서 항배강 수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출이라 그랬잖아요. 도리어 땀을 흘리면서 오풍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항배강 수수하고 무한하면서 땀이 없으면서 오한해야 되네. 오한하거나 오풍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지가 갈근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범상치가 않은 조목이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사지가 막 굉장히 굴신하기가 힘들고 뻣뻣해졌다. 이것이 바로 요 세 개가 대표적으로 부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을 갖춘 거죠. 이 조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발안했다고 해가지고서 사람 누구나 반드시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발안했다고 그래서 수루부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발안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성향은 어떠한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안하기 전에 이 사람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길래 발안제 한번 썼다는 건, 심지어는 어떤 조문에는 계지탕이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복계지탕한데 발안과
뭐 발안이 뭐 과다해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마왕탕을 잘못한 표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안했다고 했을 때는 계지탕이 아니라 마왕탕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마왕탕을 썼는데 생각보다 땀을 너무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이미 과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준경은 병증만을 기술하고, 뭐 제가 뭐 이거는 아마 수백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병증만을 기술했다. 나머지는 기술하지 않았다. 병인이라든가 뭐 병독이라든가 그런 거 없다. 비단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하지 않았다. 물론 체질은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처럼 품부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예. 이 품부라고 하는 말은 한대에도 썼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부각된 용어는 이 품부라고 하는 개념, 체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그랬잖아요. 주자 철학이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부각된 개념이에요. 일찍이 체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인이니까 이 약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이 중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된 병독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증상만 기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 증상을 통해 가지고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증상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떠한 체질적인 것과 후천적인 어떠한 병독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병증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 우리가 현재 나타난 병증을 관찰하면은 병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안 과다해가지고 수루부지해가지고 계지가부자탕을 썼지만 이전에 이 사람은 부자를 쓸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조문에 대해서 성무기는 탈핵 망양이라고 이렇게 딱 함축해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어떠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탈핵이 뭐예요? 진액이 없어졌다, 손상됐다 이 소리죠. 이게 뭐예요? 수루부지잖아요. 수루부지를 탈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망양이라고 이 병증에 대해서 했을까?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자, 왜 망양이라고 표현했느냐? 이에 반면에 가금은, 청대의 가금은 신과 신의 양이 부족했다. 그냥 양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탈핵망양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런대로 맞지만 심신양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니, 저 증상이 어떻게 신과 신의 양이 부족해서 나온 그 증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무기는 어떻게 망양이라 말을 했고 그러면은 가금은 신신양 부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자세한 거, 요 가는 원래 이렇게 그냥 빨간 건데 잘못된 거예요. 요거 빨간 글자예요. 예, 축적조사. 그 옳지 못한 것은 망양론에서 제가 일찍이 기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이것을 딱 보고 성무기가 망양이라고 얘기했고 가금은 신신양부족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풍,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굴신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찰에, 이 증상에 대한 판단은 오직 중경만이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지가부자탕. 이 조문 가지고 누가 계지가부자탕이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병증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처방은 누구나 이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경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인의 개념이 바로 이 증상을 통해서 중경은 처방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망향증으로 봐야 된다. 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향이란 말을 하고 양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저 증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느 누구도 증상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중경의 처방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 증상에 대해서 무슨 약을 썼는가를 보고서 이와 같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탈핵하고 망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신과 신이라고 또 구분했잖아요. 또 분류를 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가? 계지 때문인 거예요. 계지가 신의 양을 보호해주고 부자가 신의 양을 보호해준다. 이거는 후세의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렇다고 후세방을 저가 했던 상한 농가들이 모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가급만이 내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개인이 판단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망향이로 한 표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앞서 말한 발안으로 수루가 땀이 비 오듯이 쏟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수루부지가 이 병증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아니, 요즘의 말로 하면은 체액이 탈수증이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하면 되는데 왜 계지가 부자탕을 썼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 당연히 탈수증이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해야 되죠. 그런데 그와는 동떨어진 계지가 부자탕을 썼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다. 양기가 또는 기가 허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왜 여기서 환기라는 약이라든가 우리가 인삼이라든 약을 쓰질 않고 부자를 썼느냐. 이거를 의심을 또 해야죠. 수루부지가 탈수증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음지제를 써야 되는데 왜 자음지제를 쓰지 않았는가. 이거를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조문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이 증상에 대한 독특한 그 중경만의 그 판단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떠한 의학의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풍오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지탕과 마왕탕에 나타나는 징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풍이라고 썼을 때 또는 오안이라고 썼을 때는 부자의 징후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요 개념을 가지고서 그 중경서를 읽어야 돼요. 오풍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계지나 마왕탕을 쓰기 위한 병위의 개념에서 이해도 되지만은 육경 변증을 하면 소음병의 개념으로도 오한 오풍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에는 부자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제미고 난이구 신이라고 하는 요 증상만 가지고 보면은 계지탕과 마왕탕의 신중과 신체 동통과 실제적으로 증상,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간혹가다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땀이 이 사람이 비 오듯이 흐릴 때는 마왕탕을 쓸 수가 없죠. 일단은. 그리고 계지탕을 썼는데 계지탕의 양력이 소변난이라든가 사제미고 굴신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자를 이런 경우는 부자를 쓰는 것이 좋더라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수루가 부지 이와 같은 현상에 보증이 있다는 걸 쓰면 되지 않느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양력이 계지가 부자탕만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이 되고, 우리가 그 땀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 환기를 쓰는 것은 다소 후세방적인 개념에서 환기를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지 예전 사람들은 부자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자를 썼느냐? 이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의 주치를 보면은 부자는 어느 때 쓰는가? 양기를 복원할 때 쓴다. 복양이라는 용어가 조문에 나와요. 요 말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자는 복양이다 또는 회양이다. 어떤 사람은 기릭동동이죠. 축수증이다. 축수하는데 탁월하다. 수기를 내쫓는데 탁월하다. 아주 겉으로 보면은 전혀 관계없 생뚱맞는 표현들이잖아요. 복양과 축수. 그런데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방적인 개념으로 부자를 생각하는 회양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낙점을 찍은 사람은 양기를 복원시키면은 축수하는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기는 배축이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다. 원래는 고방에서는 부자의 개념은 축수에 있다. 우리 몸에 그 수기가 정축되어 있는 것을 내모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내쫓으면은 회양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기는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예로 사지가 걸랭하다. 그럼 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걸이라고 하는 데에도 걸랭하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열걸도 있고 식걸도 있어요. 음식에 체했을 때도 손발이 찬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부자재를 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 그때는 뭐 과채산을 쓰기도 하죠. 열거리일 때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백호가 인삼탕을 쓰잖아요. 백호탕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걸랭의 원인이 그러면은 망향인가 한수 때문인가. 고이들은 축수증에 오히려 부자를 쓰고 후이들은 망향의 개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이고 저것도 하나의 법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게 아니라 해석상의 그런 문제예요. 다만 부자는 축수라는 개념에서 복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이 이동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연히 몸이 차다. 몸이 동통하다. 그래서 기가 허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기 변조가 생기는데 수는 차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서 보면은 가금도 이와 같은 말을 잘 썼어요. 한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구체적인 차다고 하는 구체적인 현상의 물질의 개념은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무겁다, 차다, 동통하다고 하는 것은 수기 변조로 인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발열과 같이 이 수기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몸이 굉장히 쑤시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왕탕을 쓰는 거죠. 몸이 그냥 무거울 경우는 개지탕을 쓴다든가 몸이 아주 막 심하게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마왕탕을 쓰는 거예요. 왜? 한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축수. 글자가 발음이 똑같으니까 물이 쌓여 있다. 물이 쌓여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왜 물이 쌓여 있느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또는 기가 우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또 정기가 허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정기가 허해서 이와 같이 발생이 된다. 기가 울체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어갈 때 고이들의 치료 방식은 축수의 개념에서 받아들였다면은 축수에서 받아들이고 망향의 개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말이 내 견해가 그건 이한영 씨 당신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요 말은 요 같은 표현은 가금의 상한 논익에 있어. 그대로 제가 그냥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요 말은 당나라 한퇴지글에 위여 불신 거든 청간 시서하라. 거기에서 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변형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금과 같은
문학적으로도 천재도 다 그전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말들을 다 자기가 인용하고 각색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들 한번 진무탕증에 요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진무탕증에 보면은 요거는 해석이지만은 후세사를 만든 해석이지만은 진무탕증에 대한 이 사람들 조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의식 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무탕은 부자재들한테 망향이란 말을 없어요. 이것은 이와 같은 병증은 수기가 있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수기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망향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조문에 있지만 수기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기의 변조증에 대한 치료 방식으로 부자를 쓴 것이지 망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소 그 후세에 이루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경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중경 이후에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 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진무탕증에 통해서 나와요. 금계유락에서는 복음이라는 말도 써요. 복음, 음이 숨어져 있다. 전부 다 망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면은 축수의 병증이 아니면 무엇이며 수기를 내보는 처방이 아니면 무엇이냐. 계지가부자탕이나 진무탕은 바로 축수방이다라는 거죠. 나타난 병증은 축수증이고 망향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부자를 단순히 우리가 몸이 차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를 쓰질 않아요. 수기 변조, 망향이면서 수기 변조일 때 부자를 유독이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람과다후에 서모, 구갈, 불로환 이와 같은 오한이 아니라 여기서 불로환이라 했잖아요. 이와 같은 병증을 딱 표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탈핵, 이거는 이제 망입니다. 뭐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동의어니까 탈핵증이다. 탈핵이면서 망음증이다. 이게 바로 이 백호탕증이 바로 발항과다의에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녹화가 좀 중단됐는데 발음은 그대로 소리는 녹음이 되니까 발한 후 수루 부지라도 그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품부 성향이 사람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망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망음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타난 증상을 따라서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백호탕 조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 성향의 사람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면은 녹화가 중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늘은 강의여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